시장에 물길이 좀 바뀌고 있다. 설을 앞두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추가로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이 주가의 움직임은 기관 외국인이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제로 계속 배양되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진행이죠. 이 종목의 흐름도 다음 주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섹터의 흐름이다. 자, 우리 한국 증시 요즘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홍콩 증시,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경기 부양책이 대량의 어떤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 계속 밀리고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 어떤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 글로벌 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이제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금리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아주 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금리 상황에서의 진행 방향의 흐름이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현재 만들어낼 수 있는 악재적 요소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호재적 요소도 아닐 수 있겠지만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영향력이 이전과 대비해서 소멸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미국의 금리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과거에 한 3번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단계에서의 진행이 있었는데요.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던 시점에서의 금리 상황은 동결 지점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다음번 연준에서도 아마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에서 보면 종목 간의 손바뀜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특히 미국의 최근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신고가 영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스닥은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일부 연출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내용적 종목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빅7 종목들은 다소간의 종목의 차는 있겠지만 쉬어가는 흐름의 패턴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스타벅스라든가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흐름의 모습에서 바닥권 찍고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유통주 또는 가치주 이러한 맥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주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 지금 나올 만한 이슈에 대한 시장 영향료가 있는 내용은 금리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특별하게 해당 시장 영향 줄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물길이 좀 바뀌고 있다. 이 부분으로 시장을 판단하시는 게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주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지금 FOMC 회의 이 이후에 증시가 좀 상당히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또 반면에 그래서 밀렸을 때가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FOMC 회의 이후 우리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통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 경험적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매년 FOMC가 12월, 1월에 있었을 때는 특별하게 시장 영향을 줄 만한 메시지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그 해 연도에 정책적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를 쓰고 얼마를 걷어들이고 이런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도 경제 방향도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에서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발표나 코멘트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연준이나 한은이나 또는 다른 국가들도 거의 동일하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FOMC 회의이든 또는 국내 금리 상황에서의 문제이든 1월, 2월 정도까지 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진 흐름에서의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져가는 형태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 자, 그렇다면 네. 이러한 그 환경 하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섹터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종목들 간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상한데? 이게 언제? 이렇게 느낄 만한 종목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유통주 중에서 백화점, 마트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물론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몇 가지 시장적 측면에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주말 휴무제 폐지된 건 다 알고 계시죠? 요 부분이 영향력이 있다. 매출이 한 15% 정도 늘어난다라고 그래요. 그 휴무제 폐지가 되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그 한은에서 1월 물가 동향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주요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5개월 만에 그 소비 심리가 낙관으로 변했다. 그간의 소비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부정적이었거든요. 소비를 안 한다라는 내용. 왜?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5개월 만에 낙관으로 바뀌었다는 게 주요한 지점에서의 내용이고요. 발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22개월 만에 물가가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주요한 내용이 한은에서 1월 소비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메시지를 줬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설을 앞두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추가로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유통주 중에서 우리가 볼 때 그간에 정말 안 가고 정말 저평가였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주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롯데쇼핑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주는 정말 안 갔어요. 네. 지금 제가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짧게 본 흐름에서 와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림을 좀 길게 한번 펼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한 2년 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 뚜렷할 만한 주가의 상승 반전이 없는 가운데서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이 대외적인 그 메시지의 내용도 있었지만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모멘텀이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시장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약을 발표하거나 뭐 어떤 재료 가치에 의해서 시장이 주가가 변화하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없을 때 주변 환경이 조금 개선되는 상황에서 위아래 휩소 과정에서의 주가 급등락 이후에 모멘텀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유통주들에 대해서는 시장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휴무제 폐지라든가 소비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첫 번째 모멘텀이었고요. 가격적인 변화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악재적 요소가 있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지수 연동해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크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한 2년여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단계에서 막바지 국면에서 한번 쭉 밀어버렸거든요.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그러니까 물량 이동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굉장히 가벼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여기에서 다 손절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서 손바뀜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판단 하에서 제자리 과정에서의 주가가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PBR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PBR 1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하거나 1 이상으로 올려라라고 해서 뭐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뭐 자사주 매입, 뭐 주가 부양, 뭐 등등 해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화점주들이 통상 약간의 차는 있지만 PBR이 0.23입니다. 0.3 뭐 이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PBR이 낮은 업종은 은행주가 낮은데 은행주는 전통적으로 낮은 업종이고요. 네. 아주 PBR이 낮은 회사 기업을 보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도 한 0.2 정도 될 겁니다. 백화점 업종도 0.2나 0.3이나 뭐 높아봐야 0.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라는 얘기. 근데 실적 부분은 어떠하냐? 실적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좋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백화점주가 실적이 나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죠.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서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때는. 하지만 22년, 23년을 지나오면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유통주들, 백화점주, 뭐 마트 관련주들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종목으로 보면 뭐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네. 요 한 네다섯 종목 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요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되어질 가능성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당분간에서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시장 내에서 움직일 여지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돼서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한 두 개 정도 더 이제 종목에 대한 접근으로의 시장과 연동된 매칭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 흐름에서의 그렇죠. 모습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이게. 뭐 2% 올라가는 게 급등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가벼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제약주들이 영업이익이 좀 높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도 좀 높고요. 돈 버는 회사들은. 근데 TSMC처럼 외국 제약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의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신약 개발 회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30%가 넘거든요. 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회사죠. 그리고 재작년에 매출이 1조 5천억이었는데 작년에 3조 원대로 올랐고요. 아니, 그러니까 3년 전에 1조 5천억, 2년 전에 3조, 2023년에 3조 6천억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영업이익도 계속 점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푸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넘어간다는 투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동의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 잠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주가 상황에서의 이제 테크니컬하게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해였죠. 지난해 90만 원 수준에서의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저점은 70만 원 수준을 찍어준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주가의 흐름의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주가가 움직이고 이 주가의 움직임은 기관 외국인이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적이 계속 배양되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진행이죠. 기아가 주가가 역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것은 실적 기반으로 한 실적 베이스의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에서의 상승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어떠한 뭐 신약이나 미래 가치를 가져와서 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해 90만 원 뭐 수준에서 고점 찍고요. 내려온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한 1년여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매물이라는 게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5, 86만 원 수준에서 매물 저항 구간에 이제 딱 돌입합니다. 그래서 쉬어줄 수 있겠죠. 쉬어주는 구간에서 81만 원까지 쉬어주는 가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된 이후에 재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야 됩니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물론 중장기적 관점 길게 보고 뭐 한 달에 몇 주씩 사는 거, 한 주씩 사는 거는 동의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이게 도움이 되는 종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면 바이오 섹터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서 종목을 이제 큰 종목으로 한번 사보겠다,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SK 바이오팜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과 움직임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력은 삼바에 비해서 좀 더 가벼운 움직임의 흐름이죠. SK에서 밀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대형주이면서도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서는 SK 바이오팜.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도 다음 주 상황에서 우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섹터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바이오주를 좋게 보시네요. 이게 한 3년 만에 흐름이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이오하면 2,400개 종목 중에 300개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코스닥에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10조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코스닥에 대부분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 몰려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개별 이슈를 가진 작은 바이오 회사들의 흐름에 긍정적인 뷰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한 6개 종목 되죠. 삼바,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등등등 해서 한 6개 종목 되는데 요 흐름의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바이오가 움직이되 큰 종목 중심으로 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저평가라면 저평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기의 흐름이 기존까지 3년 동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 혹은 기회로 삼을 것인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김대중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